아빠, 나 잘했지? 요즘 37개월 큰아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이 말을 해요. 그게 블록 쌓기든 양치질이든 심지어는 혼자 팬티 입는 거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내가 지금 제대로 아이한테 반응해주고 있나? 내가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게 진짜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만 틀면 자기 주도성, 두뇌 발달, 언어 자극,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정보가 많아서 정작 내 아이에게 맞는 육아가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의 두뇌가 진짜로 성장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애착이 강한 아이로 자라기 위한 부모의 반응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부모의 5가지 법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미국 UCLA와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9개월, 37개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매일 부딪히고 실패하고 깨달은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아이랑 장난감 정리하다가 정말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아빠, 이건 내 친구야. 자기는 여기 있어야 해. 장난감을 한쪽에 안 넣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제가 아니야, 제자리에 놔야지 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툭 하고 입을 닫더라고요. 그날 밤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말 한마디를 못 기다려줬지? 그게 아이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이에게 자기 표현을 잘하길 바란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그런데 정작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걸 막고 있었는지 그날 저는 아들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믿고 따라오는 5가지 소통 법칙, 그걸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이건 단순히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아이, 그리고 나와 깊은 애착을 맺는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애착 형성과 두뇌 발달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 아빠, 나랑 같이 있어줘. 그 말 들으면서도 핸드폰에서 손을 못 댈 때가 솔직히 많았어요. 회의 그 몇 분이 세상의 전부더라고요. 애착은 감정의 방패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아동발달 연구팀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까지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 말은요, 애착은 IQ보다 더 중요한 두뇌 기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애착은 특별한 교육이나 장난감으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애착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아이 눈을 보고 그 아이만을 위해 5분만 웃어주는 것. 그게 아이의 신경회로를 안정시키고 두뇌 속 안전회로를 강화시켜요. 이게 바로 두뇌 발달의 뿌리입니다. 저도 초보 아빠라 그걸 몰랐을 땐요, 계속 장난감만 사줬어요. 책도 읽어주고 교육 앱도 깔아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웃어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늘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몸만 있었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루에 10분만 정해서 핸드폰 꺼두고 딱 그 시간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아빠랑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그 10분이요, 아이에게는 하루 전체를 안정시켜주는 시간이더라고요. 핵심은 우리가 뭘 해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는가예요. 내가 널 위해 지금 여기 있어. 이 메시지를 주는 순간 아이의 두뇌는 안정감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완벽한 부모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요, 완벽한 부모보다 나를 봐주는 부모를 더 원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 번만 아이 눈을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그 안에 있는 아빠, 나 좀 봐줘 라는 말이 들릴지도 몰라요. 아이 미래를 바꾸는 부모의 1가지 법칙. 말보다 먼저 표정이 말해준다. 여러분, 아이랑 눈 마주치면서 사랑해 라고 말해본 적
진짜 요즘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린 매일 밥 챙기고 씻기고 재우고 진짜 지치고 숨 돌릴 틈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37개월 첫째 아들한테 무심결에 했던 표정 하나가요. 진짜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애가 달려와서 아빠! 하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 말에 너무 미안했어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 표정이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미국 예일대학교의 유아 감정연구소에서는 영유아는 단어보다 부모의 표정과 억양을 먼저 해석하고 기억한다고 밝혔어요. 감정의 90%는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된다는 게 심리학계의 오래된 연구 결과죠.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보다 사랑스러운 얼굴이 먼저인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도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음이요, 어릴 적 내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그 따뜻함이기도 해요. 실행 팁 정리해 드릴게요. 표정은 말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거울 보면서 내 얼굴 체크하기. 나도 모르게 굳어진 이마, 눈썹. 아이는 그걸 자기 탓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 앞에선 기다렸다는 얼굴을 연습해보기. 아이는 자기 존재를 환영받고 싶은 존재예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뭘 사줬는지보다 우리가 자기를 보며 얼마나 웃어줬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아이의 자존감, 안정감, 세상을 믿는 마음이 되거든요. 아이 미래를 바꾸는 부모의 2가지 법칙.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힘. 아이한테 그거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많이 했어요. 넘어져서 운다거나 장난감 부서졌다고 울 때 이게 뭐라고 그렇게 울어 하고 넘긴 적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한 심리학 논문에선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의 감정을 사소하게 여기는 순간 아이는 자기 감정을 숨기고 나중엔 타인의 감정도 무시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인정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도 그러잖아요. 기분 나쁜데 누가 그거 별일 아니야 이러면 더 열받죠. 근데 아이는요, 그 상황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 감정을 무시당하면 나는 틀렸어. 내 감정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순간이 있어요. 하루는 첫째가 블록 사타가 무너졌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전엔 아이고 그깟 블록이 뭐라고 이랬는데 그날은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속상했지. 그거 다시 쌓으려고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울던 아들이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말없이 한참을 안겨 있었어요. 그날 느꼈어요. 아이들은 위로를 바라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발달심리 연구에 따르면 어릴 적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는 아이일수록 스트레스에 강하고 문제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 능력이 높다고 해요. 즉, 감정을 인정받는 아이는 평생 자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행 팁 정리해 드릴게요. 그랬구나를 먼저 말해주기. 판단 말고 인정부터. 단 3글자면 충분합니다. 울음보다 느낌을 들여다보기. 속상했어? 화났구나. 이렇게 감정 라벨링 해주세요. 감정에 점수 매기지 않기. 기쁨은 좋은 감정, 슬픔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순간 아이의 마음도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신뢰가 아이의 두뇌를 성장시키고 자신감을 키우고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부모의 3가지 법칙.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는 부모의 용기. 솔직히 말하면 아이 실패하는 거 보기 진짜 힘들어요. 무너진 레고 앞에서 속상해하는 모습, 게임 지고 주먹 불끈 쥐는 모습, 친구랑 다투고 혼자 앉아있는 모습. 우린 그게 안쓰러워서 미리 막고 대신 해결해주고 절대 실패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캐럴 두웩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좌절을 기회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실패를 겪어본 아이는요, 무너지는 법도 배우고 다시 세우는 법도 배워요. 근데 부모가 자꾸 옆에서 도와준다는 이유로 넘어질 기회조차 안 주면 결국 아이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제 첫째, 요즘 계단 오르기에 푹 빠졌어요. 위험하니까 저도 모르게 한두 계단마다 손 잡아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일부러 손을 안 잡았어요. 넘어졌어요. 무릎도 조금 까졌고요. 처음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자책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아이가 계단 내려가면서 스스로 손잡이를 잡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아이가 뭔가를 배운 거라는 걸요. 실행 팁 정리해 드릴게요. 작은 실패로부터 허용하세요. 예를 들어 옷 입다가 실수해도 그냥 놔둬보세요. 스스로 고치게 해주세요. 실패를 이야기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넘어졌어? 다음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이죠. 결과보다 시도에 칭찬하세요. 졌어도 끝까지 했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에요. 기억해주세요. 실패는 상처가 아닙니다. 실패는 아이 인생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아이 인생의 울타리가 되려면 실패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실패 뒤에 안전하게 기대게 해주는 게 진짜 울타리가 아닐까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부모의 4가지 법칙. 하루 10분 아이와 눈 마주치며 말하기의 힘. 바쁘죠. 밥 먹이기도 씻기고 재우고 나면 하루가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진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날 솔직히 많습니다. 이 10분이 이 아이 인생을 바꿔요. 미국 UCLA 언어심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부모가 하루 평균 10분 이상 아이와 직접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면 아이의 자존감, 언어 발달, 그리고 두뇌, 전두엽 활성화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은요, 감정 조절, 공감, 문제 해결과 관련된 뇌 부위예요. 즉, 아이의 사회성, 집중력, 정서 안정까지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요, 첫째 아이가 어느 날 밤에 아빠는 핸드폰 보면서도 대답하잖아 라고 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잠들기 전 딱 10분만 아이 앞에서 앉아서 눈을 마주치기로 결심했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친구랑 뭐 했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쌓이니까 아이가 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내 말을 진짜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눈빛을 느껴요. 실행 팁으로는 눈높이 맞추기. 아이 눈과 나의 눈을 수평으로 맞추세요. 이건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기. 폰, 리모컨, 심지어 물컵도 내려놓고 오롯이 집중하세요. 말보다 리액션을 더하세요. 정말? 그랬어? 와, 멋진데? 이 짧은 반응들이 아이에게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루 10분, 사실 우리 하루에서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가 쌓이면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는 내 사람이다 라는 신뢰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평생을 지탱해주는 정서적 면역력이 됩니다. 아이 미래를 바꾸는 부모의 5가지 법칙. 감정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그게 아이를 살립니다. 우리 아이가요, 장난감 부서졌다고 펑펑 울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깟 장난감 하나 가지고 왜 울어? 다시 사줄게, 울지 마. 근데요, 아이는 그 장난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아동발달 연구소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자존감과 정서 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즉, 이 감정은 느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나중에 자기 마음을 모르는 어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우고 울면서 왔을 때 뭐 그렇게까지 울어? 라고 무심코 말한 적이 있어요. 그날 밤 아이가 갑자기 나는 왜 친구들이 나 싫어하지? 라고 묻는데 그제서야 느꼈어요. 애는 지금 혼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좀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감정은요, 뇌 속에서 정보보다 먼저 처리되는 거 아시죠? 아이의 뇌는 아직도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중인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뇌 발달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을 반복해서 말해주기. 속상했구나. 너무 억울했겠다. 무서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 대해 감정 해석 회로를 만들어줘요. 해결보다 공감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는 나중에, 먼저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기. 말이 엉켜도 울어도 시간을 들이세요. 그 순간 아이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감정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느낍니다. 이게요, 단순히 아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 사회성, 감정 조절력, 이 모든 걸 키워주는 내 발달의 근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그게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째가요, 37개월인데 요즘 부쩍 자주 울어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찢어버리고 펑펑 울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속으로 극각 그림 하나 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린 걸 아빠는 봤어. 그러자 아이가 울다가 제 품에 안기더니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나 좋아해? 그 말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라는 거죠. 이 영상에서 나눈 5가지 법칙, 크고 대단한 행동이 아니었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실패를 혼내기보다 이해해 주는 것,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것, 스스로 하게 기다려 주는 것, 그리고 늘 곁에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것.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들이에요. 저는요,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웃고 내가 있어서 세상이 덜 무섭다고 느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육아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얼마나 멋진 부모인지 다시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부모라는 길, 저랑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